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방송 보시는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반응이 없어서 제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이 안 돼서요. 시작을 해야 하는데. 네. 들린다고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니까 들리겠죠. 예. 그러네요. 저 오늘 밤에 또 BJ 방송도 해야 하는데, 그때보다 시청자 훨씬 더 많네요. 세미나나 계속 할까봐요. 안녕하세요. 네. 22기, 네. 22기 수료생이고요. 서울 남부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태준 선임 전문위원입니다. 네. 선임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익숙하지 않네요. 네. 네. 온, 저는 원래 저희가 이제 코테라를 만나기 전에 이제 기업의 홍보 대행을 한 홍보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대행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내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원조 온돌림 감사합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SNS 마케팅을 잘 활용해가지고 저희의 그 저희가 이 교육을 듣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다 SNS 서비스입니다. 뭐 바인, 링크드인, 페이스북, 트위터 많이 쓰시는 게 페이스북이죠. 그 트위터도 많이 쓰실 거고 유튜브, 텀블러, 인스타그램, 구글 플러스 저기 왓츠앱 다양한 SNS가 있습니다. 이 SNS를 잘 활용하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볼까요? 네. 저희가 SNS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SNS 활용해서 정책적 컨설팅이라는 걸 알리는 거가 첫 번째 목표고요. 그 알리면 그 정책 컨설팅이 뭔지 아는 기업들이 바로 그 알린 사람, 바로 저희 같은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멘티 기업으로 확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컨설턴트로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와 해주셔야죠. 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셨는데 반응이 없네요. 저희 세미나실에는 저기 점잖은 위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SNS 마케팅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 그 협회 위원님들 중에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SNS 굉장히 잘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좀 할 거고요. 그리고 SNS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실 제가 조사한 사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겠지만 그럼 SNS 마케팅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순서를 알려드리고 프로세스를 알려드릴 거고요. 내비게이션 알려드릴 거고 아까 그 앞에서 본 것처럼 SNS 서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비스마다의 특색이 좀 있어서 그 특색별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실무 전략, 하우투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1시간 반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볼 수 있으면 바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특별히 여기 협회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1대1로 개인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나가시는 분들은 뭘까요? 또 막 나가시는 분은 제 강의가 싫은 거죠? 아니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SNS 마케팅이라고 하면 되게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정책자금 한두 번 받아봤다고 해요. 근데 저희만큼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컨설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기업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만날까, 처음에 기업을 만나기 전까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협회장님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자, SNS 마케팅이란, 일단 SNS가 뭔지는 아세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마케팅을 SNS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SNS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관계를 구축해준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는 뭡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서 연결하는 일종의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 얘기 뭐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정치자금 받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실미 카페. 정실미 카페가 뭐예요? 바로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SNS, 대표적인 SNS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 어떤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카페를 통해서 멘티 기업을 확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정실미 카페를 복사해라. 제가 서울 남부 지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산 지부도 있을 거고 제주 지부도 있을 건데 저희 과제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특정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 과제만 모아서 서비스 한다면 그 지역에 그 업체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영업할 수 있는 저만의 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SNS 마케팅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SNS란 서비스는 뭐가 있냐면요. 저희 아마 지난달 세미나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블로그 마케팅 했었을 거예요. 그죠? 블로그가 대표적인 SNS죠. 블로그에도 친구 맺기 기능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페 정심 같은 카페도 있고요. 네이버에는 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카카오에는 브런치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모바일용 블로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바일용 블로그라고 해서 글을 쓰는 건데 모바일용 블로그는 뭐가 다른 거냐면요. 네이버에 접속해서 컴퓨터로 접속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면 블로그가 먼저 떠요. 근데 그러니까 네이버 앱으로 접속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똑같은 제목이라도 포스트가 먼저 떠요. 카카오에서는 브런치가 먼저 뜨고요. 그 얘기 뭡니까? 검색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죠? 똑같은 글이라도 모바일로 검색이 많이 되길 바란다면 포스트를 쓰고 브런치 쓰고 하는 거죠. 점점점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블로그도 하시고 포스트도 하시고 브런치도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왜 합니까? 근데 이거를 근데 한 방에 모바일에서 검색되고 PC에서 검색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런 류의 서비스도 있죠.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모바일과 PC를 가리지 않고 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사용하시면 그런 걸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꾸 방송하는 말투가 붙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SNS 서비스고요.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도 SNS입니다. 카카오톡 비슷한 걸로 네이버 라인, 중국에서 많이 쓰는 위챗 같은 것도 다 SNS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고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용 블로그 같은 거죠.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에서 이제 기업용을 만들고 스토리 채널 같은 것도 다 SNS고요. 이제 모바일용 카페 같은 서비스도 밴드, 네이버 밴드, 카카오 아지트, 카카오 그룹 이런 게 다 모두 다 SNS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영상이 이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판매가 되겠지만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날 방송을 하는데요. 방송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유튜브죠. 유튜브도 SNS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뭐가 SNS 서비스일까요? SNS라고 하는 서비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거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중에 친구 맺기 같은 관계 맺기, 팔로우 이런 것들 관계 맺기가 있고
서로 개인적으로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거나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기능, 그리고 남의 그 포스트 글을 내 걸로 갖고 오는 공유 기능 같은 것이 있으면 다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 카페 다 가입하기, 뭐 친구 맺기, 소통하기, 쪽지 보내기, 메시지 보낼 수 있고 제 걸로 공유하기, 다 그런 거 다 있죠. 그런 기능이 있는 걸 다 SNS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대부분적인 이제 SNS라고 하고, 요걸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럼 마케팅은 무엇이냐? 다 아시죠? 이 강의자를 만들면서 이제 강의자를 막 만들고 있는데 제 10살짜리 아들이 옆에 와서 물어봤어요. 아빠, 마케팅이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 학교에서는 가끔 이렇게 벼룩시장을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던 장난감이나 보던 책을 갖고 와서 막 서로 이제 1,000원 이내에서 막 사고팔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우리 진영아, 너 벼룩시장에서 네가 가진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너 뭘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친구들한테 이 책이 얼마예요? 뭐 이 책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기업들이 하는 광고 홍보죠. 그죠? 그리고 딱 책을 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는 내가 친한 친구니까 내가 특별히 싸게 반값에 줄게.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물건을 많이 사고 짐이 많은 거예요. 야, 근데 나 손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야, 내가 집을 갖다 줄게. 이런 행위들,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죠. 제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 이제 고객에게 알리고 전달해주고 판매하고 전달하고 가져가게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제가 지금 하는 강의 같은 것도 다 마케팅이죠. 네,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팔 건 없네요. 그죠? 제 영상을 팔까요? 제가 팔 건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코테라의 그 컨설팅 상품을 판매하셔야 하잖아요. 멘티 기업들한테. 이런 걸 판매하기 위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그런 상품을 알리고 광고를 하고 또 가서 강의도 하고. 제가 지금 얘기 중인 게 저기 지방에 있는 그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창업을 독려하는 동호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호회에서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당연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거기는 제 고객이 모여있죠. 대학교 졸업하면 다들 창업하잖아요. 창업자금 받아가지고. 그 제 고객들이죠. 그죠? 고객들인데 가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마케팅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뭐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SNS 플랫폼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BJ 뭉치잖아요. 그죠? BJ 뭉치고 제 방에 들어있는 BJ 빅머니 계시고 BJ 해피 뭐 BJ 누구 있죠? BJ 공주 이렇게 해서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이걸 왜 합니까? 별풍선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걸 함으로써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그 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오겠죠. 당신이 그 아프리카 TV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나도 정치자금 받고 싶어. 보내줘. 나 좀 만나줘. 상담해줘.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제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제 카톡에 지인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제가 그 이제 자격증 딴 명함 있잖아요. 기업 아는 지도사가 찍혀있는 명함을 보냅니다.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물어봐요. 뭐냐? 그러면 너 회사 옮겼냐? 이게 아니고 내가 요즘은 정책적 컨설팅이라는 걸 해. 그러면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 주변에 기업 대표들이나 기업 임원들이 많다 보니 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나도 받고 싶어. 이게 마케팅이죠. 그죠? 우리는 카톡 하나 보내는 거지만 그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컨텐츠 보냄으로써 알리는 거죠. 홍보를 함으로써 저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든 게 다 SNS 마케팅이고요. 그런 거 좀 더 깊숙하게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전담위원들에게 SNS 마케팅이 무엇이냐? SNS 서비스가 뭔지는 쭉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나 카페 뭐 이런 거 쭉 카카오톡 이런 거 말씀드렸죠. 유튜브 이런 거, 아프리카 TV 다 SNS죠. 이런 SNS를 이용해서 정책 자금에 관심 있는 사람 있거나 정책 자금을 필요한 예비 멘티 기업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알리고 내가 이런 거 한다는 사실을 주시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저의 명함을 저장하게 되고 제 SNS를 친구 맺기를 하고 팔로우를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제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 같은 거를 뭐 메신저나 쪽지 같은 걸 알림으로써 그분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과정, 일련의 과정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SNS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3개 그 멘티 기업을 협약을 했고요. 오늘 바로 이 강의 전에 한 개 업체를 만나고 왔는데 그 모든 업체가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업체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알게 됐냐면 페이스북 제 페이지에다가 제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제가 모르던 것들 배우는 것 같아요. 라고 올렸더니 그걸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자격증 땄습니다. 이제부터 정식으로 컨설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직접 저한테 쪽지를 보내왔어요. 자금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하다. 만나달라. 근데 마침 바로 저 협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부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거의 바로 계약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료를 보내고 뭐 이거 좀 해야겠지만 이민성님 화이팅! 네. 협약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게 다 SNS를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면 SNS를 저희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걸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볼보라는 회사 아시죠? 볼보.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볼보에서는 볼보 차는 되게 튼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보 트럭도 만들고 막 하는데 이 볼보라는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가 튼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뭐 제 눈앞에서 차가 부딪히는 걸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차가 부딪혔는데도 멀쩡한 차를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봤습니다. 볼보가 유튜브를 이용해서 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볼보 트럭의 영상을 해서 막 차가 짐을 많이 싣고 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모습들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죠. 근데 그런 영상을 8,300만 번 이상 본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런 사람들이 보고 나다 보니 볼보 하면 튼튼하고 안정적인 자동차라고 하는 이런 게 남는 거죠. 저희 코테라 TV를 이용해서 정책자금 관련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책자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하는 방송을 보다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방송을 듣다 보니 정책자금이라는 게 있대.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받는 게 어렵지 않은가 봐. 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 저 사람한테 뭔가 물어보면 받는 방법 알려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는 방송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저는 코테라를 알리려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을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저희 그 코테라 TV를 총괄하시는 분이 BJ 빅머니님, 박성일 선임 연구원님인데 박성일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방송의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어요. 방송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스스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일도 많아져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볼보 트럭처럼 홍보를 하는데 SNS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볼보 트럭의 인지도가 46% 이상 상승된 효과를 봤다는 게 그 공식적인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KLM 네덜란드 항공이라는 외국 항공사인데요. 이 항공사는 소통을 했어요. 소통. SNS를 이용해서 고객과 상담을 했는데요. 소통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하죠. 전화나 메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메신저를 한 거예요. 저희가 쓰는 카카오톡 같은 걸 썼는데 특별히 중국인들 대상으로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위챗이라고 하죠. 위챗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고객과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아마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코테라라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다고 하면 정치자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켜고 카페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메일 보내는 것보다는 그리고 근무 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24시간 언제나 카카오톡으로 궁금한 걸 보내는 거죠. 문자로 보내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문자를 받으신 시간에만 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즉시 즉답은 안 되겠지만 바로바로 궁금한 거를 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신저를 이용한 소통도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는 기업용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주죠. 예전에는 보통 회사용 핸드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별도 그 카톡으로 해서 그 법인 전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카카오톡에는 옐로우 아이디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기업용 아이디, 그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 그리로 질문하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테라라고 하는 켈로 아이디가, 옐로우 아이디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카카오톡에서 코테라를 친구 신청하고, 궁금할 때마다 카톡 보내면 돼요. 그러면 그 이력도 남고 바로바로 상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이 네덜란드 항공사는 고객과의 상담을 했고, 그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뭡니까? 저 그 비행기 타고 싶은데 시간 알고 싶어요. 라든가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러면 저희도 전문위원들 하시게 되면 물어보겠죠. 그죠? 저 정체상 받고 싶은데 저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뭐 기업부서 연구소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얼마예요? 뭐 협약금은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궁금한 점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분은 다른 분하고 협약을 하지 않겠죠. 그죠? 저희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BJ 뭉치라고 방송할 때 보면 방송 끝에 질문을 메일 주소도 남기지만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면 전화번호 적기 힘들지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해와요. 똑같이 카톡으로 답을 할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해오시면 그걸 받아가고 상담하시면 되죠. 아마 그 여러분들도 카톡 많이 쓰실 건데 카톡이 굉장히 괜찮은 SNS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카톡을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전화번호 알면 카톡이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많다고 하면 지인이 많다고 생각이 되시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인이 없으셔서 제 강의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건 좀 이따 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하우트에서 알려드릴게요. 또 한 번의 사례, 저 잘 아시죠? 이케아라는 회사에서 이케아라고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 그 스웨덴 가구 매장인가? 유럽 가구 회사죠. 예. 이 회사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를 많이 활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집에 있는 제품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자기 그 타임라인에다 올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태그를 걸어서 그걸 딱 올리면 쇼룸에 있는 사진다가 자기 이름 그러니까 이케아 매장에 가서 자기 그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진 찍어서 그 사진에다가 제 이름을 태그를 걸어서 올리면 선착순으로 실제 제품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하니까 사진만 잘 찍어서 SNS만 잘해도 가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태그를 건다는 얘기는 그 이케아 제품 사진을 자기 타임라인에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지인들한테 알리는 거죠. 대신 이 SNS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공유라는 건데 공유.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카카오톡에서 찌라시 같은 거 들어오면 재밌는 얘기, 뭐 유머나 뭐 좋은 음악 같은 거 누가 친구가 전해주면 영상에서 막 친구들한테 전파하잖아요. 그죠? 그 전파하는 기능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 지인들이 많은 분들에게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호텔에서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무료 상담 해주는 것도 있고 뭐 홈페이지나 디자인 같은 거 무료 해주 1,000만 원까지 해주는 그런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우리 협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봐라고.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다 결국은 협약으로 이어지는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은 제가 전화번호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만 보낼 수 있는 거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제 지인의 지인한테까지 알릴 수 있는 공유 기능이기 때문에 하시면 좋아요. 좀 이따 페이스북에 대한 특징을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차 뭡니까? 노란색 람보르기니. 예. 아마 뉴스 보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라는 친구예요.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사기꾼. 예. 자기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막 SNS 통해서 뻥을 많이 친 거죠. 뻥을 많이 쳐가지고
그 뻥을 믿고 그 돈을 맡긴 사람들의 돈을 먹고 다 날린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투자 매매 회사를 자기가 차렸고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작년 8월까지 주식 매매로 1670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사기겠죠,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SNS,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멋있는 차를 앞에 산 찍고 뭐 좋은 집 앞에 산 찍고 막 이런 걸 과시하는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진짜 돈을 많이 버는구나 라고 믿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 SNS에다가 이런 교육 받습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정치적 컨설팅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로 올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과시하는 거죠. 이런 교육 받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이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쪽지시험 보죠. 그죠? 이사님 저기 쪽지시험 저기 내일 보시잖아요. 그죠? 시험 과제 하나 받으셨죠? 과제를 하면 채점을 해주잖아요. 저희 그죠? 저는 그것도 올렸어요. 막 100점 맞았다고 올리고 막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주변 사람은 아, 이 사람이 뭔가 제대로 배우고 있나 보다 이런 것에 되게 호감을 갖는 거죠.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자격증을 땄어. 명함이 나왔어. 정식으로 컨설팅 한대. 그럼 나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연락을 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좋은 사례가 아닌데 SNS 마켓 성공 사례 분석 맨 마지막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을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사기치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주식으로 사람들 돈을 벌어줬다면 이게 불법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사기쳤기 때문에 불법인 거지 이 도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SNS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과정으로 이제 결과가 나빴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사례에 넣고 싶어요. 성공 사례라고 하는 거는 SNS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달성한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례 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결국은 저희가 컨설팅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문의해주고 협약을 많이 맺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사람도 결국은 나쁜 짓에서 번 거지만 그래서 제가 사례를 넣은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줄타기를 하게 돼요. 많이 합법과 위법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탈세냐 절세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툴만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저는 SNS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기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다 강의 듣고 계시는 건가요? 들락날락 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네. 다 아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뭔지는 제가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되게 쉬워요. SNS 마케팅은요. 일단은 내가 어떤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케팅 할 것인지 선택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거기 있는 기존에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구를 맺어야죠. 그죠? 친구를 맺어야지 제가 올리는 광고를 봐줄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친구를 맺는데 보통은 자기 핸드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한테 추천이 되죠.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검색해서 할 수도 있고요. 찾아갈 수 있어요. 친구의 친구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계속 탈 수 있습니다. 네, 재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맺어야 하는데요. 친구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대부분의 SNS 서비스는 먼저 친구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친구가 돼줘요. 왜 SNS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친구 수가 많은 게 자랑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친구를 맺어주면 신청을 해주면 대부분 다 친구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친구를 맺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 자기 프로필 사진이 있고 자기 소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잘 쓰셔야 해요. 내가 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저 홍대에 가면요. 페이스북에 올릴 프로필 사진만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스튜디오도 있어요. 사진을 되게 이렇게 잘 찍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나면 첫인상을 보잖아요. 그죠?
SNS는 그 프로필 사진 첫인상이거든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되게 중요하고요. SNS에 올리는 프로필 사진 되게 잘 찍으셔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저가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은 신뢰감 있게 사진 찍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서 박태준이라고 검색해서 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제 프로필 사진, 제 돈 많이 주고 찍은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계속 쓰는 이유는 그 사진이 가장 신뢰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고요. 그 저기 페이스북 사용법 강의하는 데 가보셔도 프로필 사진 잘 찍으라는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잘 찍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걸 한다는 사실을 알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관련된 정보를 계속 올려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맛있는 요리를 만든 사람이라고 했으면 요리 사진을 올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정체성 컨설팅을 한다고 했으면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올려줘야죠. 그 정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보 어디 있죠? 정신미 카페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요번에 새로 나온 과제. 우리 저기 협회장님이 열심히 이렇게 먹기 좋게 씹어가지고 쪽지로 주시잖아요. 그죠? 걸어보여 쪽지로. 그럼 그거를 제 걸로 고쳐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요번에 중기청에 나온 이 과제가 있는데 요거는 어떠어떠한 기업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제 친구들이 페이스북 친구 중에 기업 대표들이 많았고 이 과제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기업이 만약에 이 글을 봤다면 제 멘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텐츠를 꾸준히 올려야 합니다. 근데 SNS 마케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매일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한다. 꾸준히 한다. 블로그도 하루에 하나씩 꼭 하고 페이스북도 하루에 하나 꼭 올리고 꾸준히. 물론 저처럼 하루에 막 10개씩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은 하루에 한 개씩 꾸준히. 그래야지 이 사람이 페이스북을 한다는 걸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아까 그 이케아 이벤트 있잖아요. 그죠? 이벤트처럼 뭔가 공유할 만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저희 협회에서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그죠? 협회에서 뭐뭐 해주는 이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참여하는 이벤트를 많이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공유하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제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뭐 커피숍 저 기프티콘 선물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제가 올리는 과제와 이 과제를 할 만한 업체를 주변에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그 대표님을 태그해 주세요. 그럼 그분은 제 게시물을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저를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보통 영업해서 소개비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개비 줄 수도 있는데 커피 한 잔 기프티콘 주는 거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줄 테니까 태그를 걸어가지고 이벤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이 이게 뭐야 하고 딱 보는데 이거 우리 회사 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이 되면 연락이 오는 거죠. 그분하고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트워크가 확장이 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번부터 3번까지 계속 반복하면 돼요. 컨텐츠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벤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벤트하고 하다 보면, 낚시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연락이 계속 옵니다. 제가 오늘 갔다 온 업체처럼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제가 지금 목요하고 있는 게 오늘 2시 갔던 업체가 만드는 제품인데요. 요건 뭐냐면 게르마님 목걸이에요. 오즈 헬스링이라고 하는 목걸이인데, 제가 이 목걸이를 사고 저 유튜브에서 이 목걸이를 쓰시는 분의 영상을 보고 나서 이거 쓰면 덜 피곤하겠다 싶어갖고 이제 살려고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페이지 가서 그 이제 운영자한테 질문을 보냈어요. 이거 뭐 하는 제품이에요? 효과 있어요? 막 물어봤더니 그분은 막 자기네 제품에 대한 자랑을 막 했겠죠? 그래서 제품력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 명함을 사진 찍어와서 보냈어요. 그분한테. 저는 정체성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자금을 활용해서 경험을 한번 해보죠. 어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바로 답이 온 거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2시에 갔다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마케팅이죠. 그죠? 이런 걸 하시라는 거죠. 왜 또 강의 목표가 또 나오니? 화면 캡처.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별 분석을 좀 할 건데요. 블로그, 포스트, 브런치, 트위터가 다 SNS라고 했죠?
네, 이걸 하는 이런 플랫폼 뭐냐면요. 대단하죠. 당당님 대단하시네. 저 이민성님 협박하실 거죠? 예. 블로그와 포스트 브런치를 쓰는 이유는요. 검색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거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를 검색해 볼 거예요. 그죠? 아니면 한국기술개발협회 검색해 보겠죠? 그래, 그 검색을 했을 때 뭔가 그 신뢰감 있을 만한 뉴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사를 많이 쓰고 있죠. 언론사에 기사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런 언론사에 나오는 기사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하셔야 돼요. 기사가 어디에 올라옵니까? 정신미 카페에 보면 오늘 정책감 뉴스 같은 데 보면 정신미에서 뭐 기업 R&D 지도사를 모집합니다. 뭐 시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요. 뉴스로. 어떤 지원 사업 한다는 거를. 그런 거를 그냥 들어가서 그냥 공유하시면 돼요. 공유해서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블로그나 포스트나 브런치 같은 데 올리면 뭐가 되냐면요. 검색이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돼요. 한국 사람들 아직도 네이버에서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이버에서 검색할 만한 거리를 만드는 거죠. 뉴스를 검색했는데 그 뉴스를 올린 사람이 접니다. 쪽지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저한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나 포스트, 브런치, 트위터는요. 친구가 없어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리는 거예요. 무조건 알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블로그는 내 PC 검색이 되는 거고 포스트와 브런치는 모바일 검색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좀 많은 분들이 요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그거예요. 핸드폰에서 모바일 검색을 네이버 검색을 안 하시는 분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핸드폰 요즘 대부분 아이폰 안 쓰시고 안드로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만들다 보니 구글 검색 기능이 기본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글에서 검색이 뭐가 됩니까? 구글 블로그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구글 블로그. 구글도 블로그가 있거든요. 구글 블로그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근데 그나마 요즘 좀 나은 건요. 페이스북이 구글에서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면 구글에서 검색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여기 이제 팁이라고 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협회장님을 한번 흉내내 본 건데요. 협회장님 강의 듣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략, 필승 전략 이런 걸 소개하는 거죠. 이제 검색이 됐을 때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검색했을 때 이 사람과 관련된 인물 검색이 나온다거나 사진 기사 같은 게 나오면 기사 같은 게 나오면 이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박태준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이버는요 검색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할 수 있는 거리를 모으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인물 검색에 보면 인물 검색 페이지가 보면은 본인이 자기 인물 검색 결과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신청서에 맞춰 쓰면 검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쓰죠? 보험하시는 분이 많이 쓰죠. 자기 사기꾼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자기 회사 이력을 네이버 검색 등록에 등록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굉장히 신뢰해요. 네이버에 검색이 등록되는 거 이 사람은 사기꾼 아니라고 등록이 되는 걸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검색하면 제 글과 함께 제 사진이 같이 뜨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검색하면 이 사람 얼굴이 나와. 믿을만한 사람인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 볼까요? 카페와 밴드를 하나 묶어봤네요. 이건 뭡니까? 그룹형 SNS죠. 그룹형 SNS는 뭡니까? 모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저희 그 정치자금 컨설팅 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모임, 가산 디지털 단지의 CEO들의 모임. 아, 그러네요. 오늘 제가 2시에 만난 업체가요. 이민성 의원님 잘 들어보세요. 오늘 2시에 만난 그 업체 그 이사님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자 모임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성공하면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사업하시는 CEO분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대박입니다, 오늘. 꼭 협약하셔가지고 성공하십시오. 줄줄이 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이 엮을 수 있는 게 바로 카페예요. 카페와 밴드죠. 밴드는 네이버에서 만든 그 카페 같은 스타일의 어플리케이션인데 핸드폰을 사용하기 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가 있죠. 그럼 여기 또 검색이 잘 되는데 여기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죠.
홍대 맛집을 좋아하는 홍대 맛집 탐방을 하는 사람들 회원의 모임, 이런 모임도 있죠, 그죠? 우리는 어떤 카페를 공략하면 됩니까? 창업에 관심 있는 카페들 모임 찾으면 되죠. 회원들 모임. 그러면 뭐가 있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가보면 창업을 검색하면 나오는 카페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죠? 벤처 창업, 벤처 인증, 그죠? 뭐 기업 부설 연구소라고 검색하면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카페가 있을 거예요. 내용은 달라도. 그런데 가입하는 거예요. 가입해서 질의응답 하는 거죠. 상담해 주는 거죠. 게시판 상담. 그럼 제가 그 사람들 인맥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 정치자금, 그러면 막 대답하다 보면 물어볼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럼 저는 그때 명함을 내는 거죠. 저는 정치적 컨설팅하고 있는 한국기술개발협회 소속의 전문위원입니다. 라고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케팅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나 밴드를 만드셔서 운영하도 좋고요. 기존에 있는 걸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밴드도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밴드가 보면 소자본 창업 밴드, 뭐 벤처기업 CEO들의 모임 뭐 이런 데 가입을 해왔거든요. 거기서도 꾸준히 상담 문의가 와요. 근데 밴드가 좋은 건 전화번호 기반으로 연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면 전화가 된다는 거죠. 제 프로필에 제 전화를 넣어놓으면 카톡도 계속 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알리고 상담할 수 있는데 뭘 알리면 되죠? 우리 정신민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갖고 그 소재를 이용해서 계속 올리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카페에 가입을 하고 친구를 맺은 다음에 계속 올리면 되는 거죠. 컨텐츠를. 계속 올리다 보면 마케팅이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가방을 들고 사업장을 막 돌면서 정치자금 필요하지 않으세요? 물어보시면서 명함 드리고 막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영업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 컴퓨터와 핸드폰을 이용하면 직접 안 돌아다녀도 돼요. 그냥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다음 카페에 올라오는 정신민 카페에 올라오는 거는 앱으로 공유가 되니까 앱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갖고 공유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채팅방에 보면 여성 위원들 좀 계신데 여성 위원들은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죠? 여성 창업자들은 그죠? 근데 그런 거 모르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럼 나는 여성 창업자들 대상으로만 자금을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밴드 운영하고 싶어 그러면 여성 CEO들의 모임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보 올리고 거기를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 CEO들한테 그 가산점이 주어지는 그런 과제가 올라오면 뿌리는 거죠. 그리고 협약을 맺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케팅 할 수도 있어요. 자, 드디어 페이스북이네요. 그죠? 여러분한테 페이스북은 무조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가장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SNS예요. 페이스북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있고요. 대기업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SNS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런 거죠. SNS 가입을 하면 정말 농담 따먹기 뭐 강아지 사진 막 올리고 애기 사진 올리는 것만 보는 거 너무 싫다. 근데 페이스북 그런 거 적죠. 왜냐면 기업 하시는 분은 바빠서 못 올리니까 그런 걸. 물론 주말에는 많이 올라오지만 주말엔 저도 안 보니까요. 비즈니스용으로는 SNS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걸 운영하죠. 홈페이지 같은 거 운영하면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죠? 무슨 회사들 다 제조업체, IT업체 다들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친구 있는 게 귀찮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제 명함과 함께 정치자금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저를 친구 등록해 놉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연락하고 싶어서 명함을 전화하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연령대 분석을 얼마 전에 보고서 봤는데 카스는 20대 여자분들이 많고 20대 30대 여자분들이 많고 페이스북은 비즈니스하는 남자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 계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기업에서 결정권 갖고 있는 임원 이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꼭 하셔야 합니다. 프로필 사진 잘 찍으시고 자기소개 잘 해놓으시고 기업 R&D 지도사 사실
기업 R&D 지도사라는 자격증 보여줬을 때 잘 모르지 않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자격증이 뭔지를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R&D가 들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지도사 뒤에다가 가로 열고 정책적 컨설턴트라고 해줘요. 그래야지 그 정책 컨설턴트라고 하면 그때는 알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질문 그다음 뭐냐면 그 융자 받아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융자도 받지만 출연자금도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는 출연자금 위주로 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고,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조만간 만나서 협약을 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죠. 그다음부터는 뭐 저기 뭐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메일 주소 알으면 저희 협회 소개자료 같은 거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보고 나서 연락 오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럼 저희 협회에서 만나서 상담해야 되고 사업장 가서 얘기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일일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는 SNS를 좀 더 활용해서 해봐라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도 있는데요. 카카오 스토리는 여성 이용자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 장점은 뭐냐면 공유가 되게 잘 돼요. 왜냐면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톡에서 이제 파생된 서비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아는 실제 친구라고 하죠. 실제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추천해주기 더 좋아요. 내가 모르는 남한테 추천하기 힘들지만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추천하기 좋잖아요. 야, 너네 회사 이런 거 한다면서 이런 거 해봐. 추천 이벤트 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저 강원도에서 대게 있잖아요. 게 크랩을 파시는데 그분이 공유해주신 분들, 뭐 몇 번째 공유하신 분들한테는 대게를 하나씩 보내주는 걸 서비스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100만 원씩 팔더라고요. 근데 거기 플랫폼이 바로 카카오 스토리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비즈니스용으로는 페이스북, 그리고 그 이제 공유 이벤트 같은 거는 카카오 스토리. 근데 사실 해보다 보면요, 한 가지만 하게 되지 않아요. 저도 페이스북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다 해요. 밴드도 하고 카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나가서 업체만 상담하는 영업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시간밖에 소모가 안 돼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되게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 외에도 카카오톡, 라인, 위챗 같은 메신저가 있죠. 메신저. 이거는 기존 지인과의 관계 관리용. 근데 기존 지인, 제가 인맥이 없어도 제 지인은 인맥이 많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분한테 소개줘. 나 이런 거 하는데 소개해줘. 그걸 소개해주면 내가 좀 밥 살게. 좀 더 나가서 소개해주면 내가 받는 수수료 얼마 줄게. 보험하시는 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개해주면 소개비 주잖아요. 그죠? 저희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파일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는 뭐 협회에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많은 분이 나갔다 들었다 하시네요. 그죠? 핸드폰을 보시나 봐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의 SNS인데요. 사진만 올리고 글도 안 써도 돼요. 사진만 올려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되게 귀찮아하는 젊은 친구들, 글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고요. 근데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 사진으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제품 사진 올리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기업들이 활용 많이 하는 거죠. 저희가 만나야 할 사람들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 홍보 계정을 공략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친구를 인스타그램에 초대를 하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친구가 인스타그램 친구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인스타그램의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확장할 수 있는 툴로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진만 올릴 수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 올리고 글을 써서 올릴 수 있는 거는 페이스북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 몇 가지 소개했고요. 벌써 한 50분은 떠드네요. 그죠? 나머지 하우투 좀 얘기하고 질의응답 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 저기 채팅방에 있는 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궁금한 게 없으니까 다 아시는 건가 봐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9시에 방송할 건데
감사합니다, 지연님. 네, 역시. 자, 그럼 실무 전략을, 예, 당당님 이거 별풍선 이따 주시고요. 실무 전략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비 멘토가 될 지인이 많다면, 제 왼쪽에 계시는 우리, 저 예비님처럼 아시는 분이 많다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형 SNS를 통해서 직접 컨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런 교육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타이밍은 자격증을 땄으나 명함을 나왔을 때, 교육 수련 명함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때 명함을 보내주면 금방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맨날 카톡을 보내기는 귀찮으니까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뭐 박태준의 그 멘티 기업들 뭐 이렇게 단톡방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밴드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제가 관리하는 밴드나 카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제 지인들 글로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고, 그러니까 나만의 정신미를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정신미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관리하다 보면 그분들이 자금 필요하신 분들 초대돼요? 라고 물어보겠죠? 초대하시라고. 그럼 계속 이제 멤버가 늘겠죠, 그죠? 정신미 카페가 지금 회원이 16,0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제 개인 밴드에 기업 대표님들이 한 160명 정도가 있으면 1년 내내 돈 버는 정신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SNS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스에 꾸준히 올리는 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가 어려우시면 페이스북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다단계 시스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소개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소개를 해준 사람은 없어요. 아직 그분들이 정책을 뭔지 모르는 분들이어갖고 소개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소개비 줘서 이렇게 지인들을 계속 초대받아서 그분들 지인들, 왜냐면 뭐냐면 기업 대표님들은 주변 경쟁사든 협력사 대표님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 중에도 카톡이 하나 왔는데, 제 파트너 기업의 이사님께서 지금 뭐라고 쪽지로 카톡 보내왔냐면요, 여기 사장님하고 미팅하고 있는데요, 정책 과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소개해주라고 명함을 보내셨어요.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협약 금액을 얘기해줬는데 당장 할 것처럼 연락했대요. 그래서 이거 저희 강의 끝나고 바로 연락해서 협약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지인을 알고 계시면 바로 이렇게 직접 연락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SNS로. 근데 대부분 이제 강의 들으시면 이런 분일 거예요. 지인이 없어요, 그죠? 나는 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융자받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없어. 사실 자영업자만 있어도 탈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이 있거든요, 김포에. 거기 상가에 놀러 갔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제 네가 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정치상 컨설팅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골프 연습장도 받을 수 있나? 라고 물어봐서 융자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융자는 이자는 싼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싸다고 했더니 받겠대요. 그러더니 근데 우리 상가에 자영업하는 사람이 80군데인데 다 받을 수 있어? 다 받을 수 있어. 조만간 80개 융자를 받을 것 같은데 제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 협회장님 융자 많이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소상공인 융자 자금이 많이 나와서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지인이 적다면요, 일단 멘티 기업 후보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죠. SNS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잘 알리는 것도 방법인데요, 기업 관련 카페나 밴드에 가입을 해라 라는 게 제 추천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뭐 벤처기업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자기가 벤처기업이 아닌데 벤처기업인지 아는 사람 되게 많고요, 정치자금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카페도 많고요, 창업이라고 검색하면 창업하고 싶은 사람 모여있는 카페 되게 많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고객이에요. 그럼 카페에 가입하세요. 가입하시면 카페 같은 데, 카페나 밴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입 소개, 가입 인사란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입을 하고 나서 가입 인사를 쓰는 거예요. 저는 정치상 컨설팅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가입 인사니까. 그렇게 하면 가입 인사하면 두세 명 연락 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케팅 연구회 모임에 가입했더니
자기소개라고 해서 제가 똑같이 소개했더니 거기 멤버들이 연락이 왔어요. 대기업만 받을 수 있냐고. 아니 저희는 중소기업 다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계속 지금 저랑 카톡을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조만간 만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 그분들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단지 그 밴드에 가입한 것 뿐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카페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부산 지역 그 벤처기업 연합회, 가산 디지털지 벤처기업 연합회, 그거 만들면 안 된다 법 없잖아요. 만들어 관련된 뉴스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굳이 돈 주고 딴 데 광고할 필요 없어요. 내가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면 돼요. 올릴 수 있는 내용은 정신미 카페에 다 있어요. 우리 협회장님이 그 강의하는 거 들으시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것, 저는 이제 뭐 제가 언론사 출신이거든요. 언론사 출신이다 보니까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읽어보면 아 이거는 기사인지 광고인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그죠? 경제신문에다가 정치적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을까요? 제가 경제신문사를 알아서? 아니요. 돈 주면 다 써줘요. 소개비도 주는데 기사 나는 거 돈 못 쓰겠어요? 그걸 쓰면 그 신문기사 읽는 구독자들이 다 저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제 소개로 요즘 그런 돈 내고 쓰는 유가 기사들은 핸드폰 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넣는 걸 어렵대요. 근데 이렇게 쓰죠, 보통. 뭐 검색창에다가 뭐라 검색하면 나온다든가 카카오톡 아이디 뭐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도 쓰는 거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속에다가 카톡 아이디 뭐 뭉치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쓰면, 무료 상담인데 연락 안 하겠습니까? 무료 상담이 원래 우리 무료 상담 하잖아요, 그죠? 저희 협회에서 저희 이번 주 목요일날 또 무료 상담 하나 나갈 건데, 저희 지부원하고 상담 자체 무료예요. 뭐냐면 그 상담 내용 뭐냐면 과연 우리도 정책자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 합니까? 그 회사 뭐 하는지. 사실 무료지만 어차피 우리 영업인데 왜 돈 받아? 제가 영업하러 가는데 왜 돈 받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마케팅 하려고 한 거잖아요. 돈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공짜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교육받을 때 저랑 같이 교육 들으신 분 중에 선배 기수분인데 다시 재수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님은 이거 그 컨설팅으로 한 달 얼마 정도 버세요라고 했더니 한 월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네요. 근데 영업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하신대 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협회로 문의가 오는 것도 꽤 많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돈이 안 돼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이 왜 안 되지? 가서 상담해서 계약하면 돈이 되는 건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무료 상담이었어요. 무료 상담. 자기 시간 투자해서 나가서 만났는데 상담에도 당장 돈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만난다고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많은 상담을 해야죠. 상담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계기만 있으면 사실 저희가 아는 걸 얘기해주면 다 계약을 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거의 다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을 보였는데 계약을 못하는 업체는 뭡니까? 돈이 없는 거죠. 협약금이. 돈이 없는 회사는 해도 안 돼요. 어차피 과제 진행도 안 되고 융자도 못 받아요. 어차피 그런 회사들은 패스해요. 그냥 지나갈 회사들이니까 저희는 관심 있고 돈 있는 회사들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회사 찾는 거가 힘든데 SNS를 이용하면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다 듣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프리카TV 보고 계시는 분 다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무전력, 그러니까 지인이 많을 때는 카톡으로 직접 연락하시고, 만약에 지인이 카톡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 넘어요. 페이스북 개인 친구가 최대가 5,000명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되게 재밌는 게 친구가 아니어도 메신저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딱 보면 페이스북에 들어온 사람 다 자기 사업을 알리려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 있습니까? 무슨 무슨 회사 대표, 주 무슨 무슨 코퍼레이션 대표, 자기네 제품들을 사진에 올리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무슨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이 회사가 제조업인지 서비스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알면 쪽지 보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못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보내서 차단당하면 그 사람 어차피 만나서 얘기도 안 할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는 저기 자기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뭐 저는 저기 산잡에서 인가받은 저기 한국기술개발협회라는 협회에서 소속해서 정책자금 컨설팅하고 있는 아무개 위원입니다 라고 해서 저 정책자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하고 명함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이거? 이거 하는데 저기 한 30초도 안 걸려요. 하나 보내는데 그나마 그 인사말도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복사해놨어요. 상용구로 해놓고 똑같은 거 계속 보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군데 보내요. 그러면 그날 바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20군데 보내요. 다음날 바빠요. 그 중에 한두 군데만 상담해도 바빠요. 월 1000만원 쉬워요. 네. 월 1000만원 정도 벌려면요. 협약을 한 6개, 10개? 10개 정도 하면 1년 내내 바쁘대요. 제 스폰서인 빅머니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저는 아직 3개. 좀 더 해야겠죠. 하여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사업하시는 분 없어.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페이스북에 가면 자기 사업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엊그제는 제 친구인데, 그러니까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페이스북에 자꾸 치킨 사진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넌 뭐 하는데 이렇게 맨날 치킨 사진 올리냐 그랬더니, 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 가맹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비비큐 같은 본사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여서, 그래서 그걸 만들겠다고 해서, 야, 근데 너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안 그래, 그 돈이 문제라고 해서, 야, 정치자금 써서 해봐 그랬더니, 가능해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회장한테 쪽지 보냈죠.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협회장님 다 지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상담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오겠대요. 그 친구는 대구거든요. 전 사실 대구 가서 치킨을 얻어먹을 생각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치킨을 싸들고 올라오겠대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명함되고 남의 사무실 쪽쪽 들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광고비도 안 써요. 페이스북 돈 내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좀 더 신경 쓰면 제 전화번호 넣잖아요. 저 전화번호가 상대방이 내 전화를 하게 되면 자기 전화번호가 노출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공개가 부담스러우시면 제 카톡 아이디를 공개할 테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전화번호 모르고도 카톡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카톡 그래 관계 맺는 거죠. 그 기업을 하시는 분과 SNS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SNS 이용하는 마케팅이에요. 제가 오늘 요거 갔다 온 이 목걸이 만드는 이 회사 갔더니 이 회사가 목걸이만 만드는 게 아니고 물을 이온수기 만들어주는 휴대용 이온수기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선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민성님 죄송해요. 저 혼자 받아서 죄송한데 뭐 5만원짜리라고 한번 주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는 그걸로도 수출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금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과제에서 너무 하고 싶어 해요.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하는 일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걸 알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모르니까 미리미리 정리해서 SNS로 뿌리면 돼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쓰든가 카페에 가입해서 자기소개하든가 쪽지를 알리든가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리면 할 수 있습니다. 뭐 강의를 하는 거 제가 막 다단계 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리면 되니까. 근데 모든 마케팅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알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알리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알리는 건 힘들지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냥 페이스북 친구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제가 제 명함 보고 저 이런 거 안 해요 라고 하는 거 들으면 기분 나쁜가요?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절당해도 제가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SNS 그냥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SNS 자기소개를 그냥 정치적 컨설팅 하는 사람이다라고 올려놓고 사진만 잘 찍어놓으면 알아서 찾아와요. 알아서 제 친구의 친구가 찾아와요. 도대체 어떻게 받으면 돼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기업들이 명예퇴직도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영업자로 밀려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다 그 사람들 오로지 창업자금에 관심이 있어요. 다. 창업자금 어떻게 받으면 좋은가? 그 제가 오늘 저녁 때 방송하겠지만 중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한 사람당 보통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2,200만 원 정도 들고 한국에서는 3,500만 원 정도 쓴대요. 한국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물론 자기가 회사 잘 다니면서 월급 모아가지고 3,500만 원 들여서 사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서 망하면 평생 일한 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합니까? 정부 자금으로 안전하게 시작하십시오. 물론 정부 자금도 융자는 부담되죠. 그죠? 융자는 부담이 되지만 저희가 컨설팅 할 때 뭡니까? 자금만 받는 방법 컨설팅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템을 만들어주죠. 그죠? 아이템 만들어서 그걸로 개발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실제 만들면 돼요. 그죠? 제가 아는 여기 가산에 있는 어떤 회사는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인데 10년 동안 과제만 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 만들어요. 과제를 받아갖고 소프트웨어 만들어갖고 만들어갖고 팔고 만들어 팔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30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개발자가 아니고 다 저희 같은 컨설턴트 같은 과제 전문가들만 30명 앉아있어. 그냥 오로지 생각나면 그걸 과제 받아갖고 쓰고 과제 받아 쓰고 그렇게 해서 회사 운영할 수 있어요. 회사는 이윤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상담해서 만든 아이템으로 갖고 컨설팅해서 자금 받아갖고 실제 구체해가지고 구현하고 또 저희가 팔로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죠? 팔로 지원도 해주고 있고 제가 요즘 최근에 그 협약 맺은 업체들은 죄다 유통회사들이어갖고 그 제품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팔로는 있는데 팔 물건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는 누굴 소개하겠습니까? 저희 협회 멘티 기업들 중에 좋은 제품 있는 업체를 소개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 봅니까? 큐피타컴을 큐피타컴. 큐피타컴이 뭐죠? 우리가 운영하는 소셜 커머스잖아요. 그죠? 저희 그 멘티 기업들이 팔고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판매하는 거기 있는 물건들을 보고 아, 이 물건은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 그거 뭐 가격만 맞으면 팔고 싶다 그러면 저희 멘티 기업에 연락하겠죠. 이거 중국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얼마에 주실 거예요? 라고 해서 소개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팔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해주는 팔로 지원도 있잖아요. 그죠? 해외 전시회, 해외 박람회 출품해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그죠? 근데 서울 남부 지부는 그걸 자체적으로 또 지원합니다. 두바이, 베트남, 중국 지원할 겁니다. 박람회 지원합니다. 이제 또 이제 저기 강의하다 말고 또 남부지에 홍보하고 있어. 저는 태생의 홍보맨이어갖고 제가 이건 다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 벌써 5시 10분이고요. 제가 5시 반까지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한 20분 남았으니까 슬슬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계속 전화 오네요. 일단 질문의 우선권은 저기 오프라인 세미나를 들어오신 분들 먼저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왠지 안 하실 것 같은 표정인데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없으시? 너무 쉽겠나요? 질문 있으신 분 카톡으로 저기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페이지 하나 더 준비했죠.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요 사진이 뭐냐면요. 제가 그 카톡에 있는 지인들한테 보내는 사진이에요. 요 사진 딱 보내고 대표님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은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회사 운영하시다가 정치자금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라고만 보내면 끝이에요. 그게 제 나름의 SNS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요걸 똑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서 기업하시는 분한테 보내죠.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저 페이스북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하시면 저기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직원이 이때 협약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되죠. 이명을 딱 받으면 뭘 보죠? 처음에 코테라 한국기술개발협회 사단법인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번호 그리고 전문위원 그리고 기업 RN 지도사 무슨 지도사래요? 경영지도사인가? 뭔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사람인가 보다. 그 맨 밑에 정치자금 실무 도우미랑 카페가 있죠.
카페도 들어가 보시고요. 카페 정회원 가입되면 그것도 수당 있는 거 아시죠? 정회원 가입 소개시켜서 수당 있어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도구를 갖고 있거든요. 이 한국기술개발협회 그 전자 컨설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좋은 무기라서 10명한테 던지면 5명 관심을 보여요. 그 5명 중에 2명 협약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 3군데 협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린벨트가 되죠. 그린벨트. 왠지 우리 협회도 다단계 같아. 승급대 막. 근데 결국 저희가 제가 다단계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금은 결국 아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죠?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은 입소문을 누군가 내줘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소문내줄 수 있는 저를 소문내줄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거가 SNS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다섯 시 15분이고요. 5분만 더 채팅해서 질문 받아보고요. 질문 없으시면 방송 끝내고 마이크 끄고 여기서 따로 상담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아, 이거 한번 더 띄울 수 있나? 잠깐만요. 그리고요. 그거 아세요? 저희 코테라가 페이스북 운영하는 거 아세요? 저희 코테라가요.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협회장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다음 카페 같은 걸 운영하냐고. 그랬더니 다음 카페도 운영하고 페이스 페이지도 운영하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 박태준 나오네요. 그죠? 자, 보셨죠? 예. 제가 이 사진을 제가 프로필 사진을 열심히 찍고 이 자격증 사진 너무 무섭게 찍었어. 저희 문대리님께서 무섭게 찍으라, 너 묻지 말고 무섭게 찍으라고 해서 찍었더니 여기 자격증을 여기 백gran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자 보세요. 제 친구가 4,983명. 오늘 갔던 업체인데요. 오늘 갔던 업체는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니까 직접 오시기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함을 보냈어요. 보이세요 여기 화면이? 제 명함을 이렇게 이미지 보내고요. 상담됩니다. 이제 상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자고 하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여기 보죠. 디지털벨 CEO들 모임이 오픈 채팅 방명이라고 여기 초대했어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지? 여기 보세요. 정책적인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라고 제가 메시지 보냈죠. 그죠? 그때 뭐라고 하면 네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필요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갔다 온 겁니다. 되게 쉬워요. 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 글 같은 거 올리고 이런 거 힘드시면 페이스북에는 그 코테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 누르시고요. 여기는 저희 우리 형경씨가 열심히 글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교육과정 같은 거 다 올리잖아요. 그죠?
이런 공고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요거를 그냥 공유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 한번 볼까요? 요거를 공유 기능 있잖아요. 공유. 이 공유를 딱 하면 제 타임라인에 공유가 돼요. 이런 과정은 다 공유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 보면은 이거 열심히 잘 쓰시는 분 계세요. 고스란님이라고. 이분이 바로 BJ 공주님이죠. 이분도 SNS 진짜 열심히 쓰시는 분인데 안타깝게 이분이 아직 교육을 안 드셔갖고 자 Q&A 시간인데 질문이 없으셔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0분 남은 시간은 저기 오프라인 참가하신 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녹화 끝낼게요. 수고들 하셨어요. 바이바이. 아직 안